흔히들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침묵의 지혜, 집중의 중요성, 자기 절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 스스로 몰락한 사람들 말이죠. 아마 당신도 그런 사람을 알 겁니다. 충동적인 행동으로 직장을 잃거나 말실수로 관계를 망치거나 심지어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해 자신을 포기한 사람 말이에요. 그들이 약했던 건 아닙니다. 삶의 도전 앞에서 필요한 무기를 갖추지 못했을 뿐이죠. 만약 당신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한다면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지탱하는 3가지 기둥, 제3까지 바꾼 3가지 스토아 철학의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고 실천해온 사람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위기의 순간 저를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소리 지르거나 남을 지배하는 힘이 아닌 매일매일 자신을 극복하는 진정한 강인함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집중력, 침묵, 그리고 절제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삶의 전략입니다. 함께 시작해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능 부족이 아니라 산만함 때문에 실패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집중력을 유지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SNS, 메시지, 알림, 끊임없는 요구들, 순간순간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는커녕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려다 하루를 허무하게 보내고 마라톤을 뛰었는데 제자리 걸음만 한 것 같은 탈진감에 빠집니다. 가장 잔인한 건 뭘까요? 산만해질수록 더 산만해지는 데 익숙해지고 뇌는 표면적이고 파편적이며 충동적인 상태로 훈련됩니다. 결과는 심각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은 작업 기억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많은 것을 하려고 할수록 정작 중요한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수세기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산만함과 바꾸고 에너지를 불안과 바꾸고 집중력을 좌절감과 바꾸는 거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것을 바꾼다면 어떨까요? 내일부터 매일 단 하나의 일에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하나의 일만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집중력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일을 줄이는 것입니다. 무한한 목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에센셜리즘의 저자 그렉 맥키언의 말처럼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정할 것이다. 이것은 일, 공부, 인간관계 모든 면에 적용됩니다. 15개의 탭을 켜놓고 일하기보다는 15분 집중하고 5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집중력을 높이고 책과 영상을 훑어보는 대신 한 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나요? 이 작은 변화들이 산산조각 난 마음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은 집중력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주의를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당신 안에서 무엇이 꽃필지 결정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집중력 유지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겉보기에는 급한 일 같지만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거절하는 것, 쉽게 얻는 도파민, 끊임없는 SNS 사용, 자극적인 영상 시청, 겉보기에는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알림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산만해요. 제 뇌는 멈추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훈련하면 됩니다. 뇌가 반복과 의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알림을 끄고 다른 방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15분이라도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외부의 혼란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주인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목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지만 어떤 목소리를 들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일을 탁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음에 취약해지고 에너지, 자존감, 목표의식을 잃게 됩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그랬습니다. 복싱계의 거장이었던 그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지만 집중력을 잃고 스캔들과 충동적인 결정을 반복하며 수억 달러를 날렸습니다. 재능 부족이 아니라 집중력 부족 때문에 말이죠. 집중력은 전문가와 아마추어를 구분하고 좋은 의도를 훌륭한 결과로 바꿉니다. 당신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나친 산만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 제안은 간단합니다. 하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력을 빼앗는 것들을 끄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집중력을 장악하면 자신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침묵 덕분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충동적인 말 때문에 후회했을까요? 종종 약함으로 여겨지는 침묵은 강한 내면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덧없는 의견, 즉각적인 답변, 반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반응할수록 더 지치고 원하는 평화에서 멀어지고 다른 사람, 상황, 자신의 감정에 휘둘립니다. 세네카는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침묵은 관찰하고 반응하기 전에 이해하고 자아를 다스리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믿었습니다. 과학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알고 있던 것을 뒷받침합니다. 침묵은 기억, 학습, 감정 조절과 관련된 뇌 영역인 해마의 새로운 세포 성장을 촉진합니다. 즉, 침묵은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왜 침묵을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모든 것에 반응하고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분노가 아닌 지혜로 반응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부당하게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반응은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차분하게 듣고 적절한 시기에 명확하고 목적에 맞게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약하게 보이지 않고 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배울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면 자신의 성장을 막고 새로운 관점을 들을 기회를 놓칩니다. 침묵은 종종 무관심이 아니라 감정 지능, 전략, 자제력입니다. 위대한 현자들은 항상 말이 적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좋은 예입니다. 스캔들과 논란 속에서도 그는 차분하고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대중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비극과 소문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과시하지 않고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며 균형과 존경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논쟁을 했습니까? 대부분의 싸움은 누가 옳은지가 아니라 누가 더 상처받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상처받은 상태에서 싸우면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할 때 침묵이 어떤 주장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말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최고의 복수는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다르게 사는 것은 모두가 대립을 선택할 때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침묵은 불의 앞에서의 무관심도 아니고 학대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말해야 하는지, 분노가 아닌 단호함으로, 절망이 아닌 명확함으로 말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 통제 불능의 논쟁, 인터넷, 직장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때때로 시간이 주장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침묵을 통해 당신은 더욱 의식적이고 전략적이 되며 사람들은 당신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세상은 시끄럽지만 지혜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모두가 변화를 갈망하지만 거의 아무도 훈련의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좌절의 순환을 설명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목표를 세웠다가 포기합니다. 문제는 동기 부족이 아니라 꾸준함의 부족이며 꾸준함은 절제에서 나옵니다. 절제는 보이지 않는 근육과 같아서 조용히 강해집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일어나고 약속을 지키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필요한 일을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무화과나 포도처럼 아무것도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 당장 무화과를 원한다면 시간을 달라고 말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림에 실패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세상은 인내와 훈련된 행동을 매일 요구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절제는 당신의 현재 감정이 아닌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동기가 있을 때만 행동한다면 당신의 기분에 좌우될 것입니다. 원칙에 따라 행동하면 굳건한 정체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습관을 정하고 90일 동안 유지해보세요. 15분 일찍 일어나거나 물 2리터 마시기, 5분 명상, 3페이지 책 읽기 등을 해보세요. 1년 동안 누적되는 영향을 상상해보세요.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고 당신은 자신을 믿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은 진정한 자유의 기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제를 엄격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제는 충동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일시적인 욕망에 저항하는 것은 더 큰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충동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합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졌지만 내면의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수 없었고 감정적 절제력 부족으로 자멸했습니다. 절제 없는 재능은 낭비입니다. 자제력 없이는 아무도 자신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절제를 처벌이 아닌 선물로 여기세요. 절제는 불안으로부터 보호하고 명확성을 주고 삶의 궤도를 유지합니다. 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인간 행동의 45%는 의식적인 결정이 아닌 습관에 기반합니다. 훈련된 습관을 통해 당신은 더 잘 살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절제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겠지만 바로 그때 견뎌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어려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위대함은 노력 속에서 드러나고 마음은 반복 속에서 강해지고 변화는 끈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영감을 기다리지 말고 일상과 의식을 만들어내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매일 당신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증명하세요. 절제는 완벽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자신감을 낳고 자신감은 자유를 낳습니다. 모든 스토아 철학자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세상, 몸, 순간에 상관없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이죠. 집중력, 침묵, 절제의 힘을 개별적으로 이해했으니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봅시다. 각각은 변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세 가지가 합쳐지면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정신적, 감정적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일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상대도 안 되는 사람에게 변명하고 불편함에 반응하고 약속을 저버립니다. 충동, 긴급함, 불안 속에 살며 좌절감, 피로감, 방황을 느낍니다. 목적에 대한 명확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고 소음을 잠재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고 자신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하고 결과물은 적습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일어나고 싸울 일을 선택하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하고 싶지 않아도 매일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을 말이죠. 이 사람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면의 굳건한 기반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적인 자기 절제 전문가인 전 미국 해군 특수부대원 조코 윌링크가 좋은 예입니다. 그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훈련하고 공부하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일합니다. 그는 동기를 계시하지 않고 동기부여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성공은 집중력, 침묵, 절제를 가지고
작은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는 결과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아레테, 도덕적이고 실용적인 탁월함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냥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집중력으로 과잉을 제거하고 침묵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절제로 견고함을 만드십시오. 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감이 적고 통제력이 높고 수면의 질이 더 좋다고 보고합니다. 마음은 구조를 이해하며 구조가 있는 곳에서는 혼란이 쉽게 자리 잡지 못합니다. 위기의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집중력이 훈련된 사람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침묵이 훈련된 사람은 듣고 반성하며, 절제가 훈련된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적응합니다. 이 세 가지는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도 굳건히 서 있게 해줍니다. 차가운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마음과 안정된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여 목적의식과 자제력으로 삶을 항해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감정의 부재가 아닌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일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에픽테토스는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를 작은 행동에 적용하면 세상과 자신에게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집중력으로 과잉을 제거하고, 침묵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절제로 변화합니다. 이 세 가지 힘이 합쳐지면 드문 것을 창조합니다. 본질적으로 살고 선택하고 움직이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죠.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해, 새로운 직장, 새로운 관계를 기다리지 마세요. 자신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하세요. 자신을 정복하면 가장 어려운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집중력, 침묵, 절제를 결합하면 세상에 이끌리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은 개념이 아니라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완벽하지 않더라도 적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변화를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줄어들고, 명확성이 증가하고, 반응이 줄어들고, 의식적인 선택이 많아질 것입니다. 최고의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루하루 미루는 것은 자동 조종 장치로 하루 더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동 조종 장치로 살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의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게 될 당신은 오늘의 자신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조금 더 깊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더 멋진 당신을 기대하며